네, 이번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둔 부모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치현입니다. 제가 또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맘카페, 유튜브, SNS, TV 프로그램 등 많은 육아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아이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육아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면 전문가들은 명쾌한 솔루션을 주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우선 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아이마다 모두 다르고 부모님도 모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아이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요. 어떤 아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해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아이는 쉽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부모도 모두 다르죠. 어떤 부모는 조금 더 느긋한 부모, 어떤 부모는 조금 더 허용적인 부모, 어떤 부모는 조금 더 통제적인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아이와 부모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세요 라는 천편일률적인 솔루션은 없는 것이죠. 그럼 과연 전문가는 어떻게 솔루션을 주는 걸까요? 전문가는 더 머리가 똑똑해서? 아니면 모든 상황에 대한 정답을 다 외우고 있어서? 아니면 전문가는 아이를 많이 키워서 혹은 많은 아이들을 봐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문가는 큰 원칙을 알고 있고 그 원칙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즉, 아이와 부모를 이해하는 생각의 틀이 있고요. 각 상황에 맞게 그 틀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육아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게요. 육아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루션 그 자체보다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만약 부모님들도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전문가처럼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육아 프로그램을 봤을 때 첫 번째로 뭘 하죠? 첫 번째는 아이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아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왜 아이는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우리 자세히 관찰을 하죠. 그럼 두 번째로는요. 어머님을 봅니다. 아버님을 보기도 하고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또 그때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혹시 부모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봅니다.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아이의 행동은 부모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때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 왜 그럴까? 두 번째로는 부모는 왜 그럴까? 세 번째로는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로소 맞춤형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아이 왜 그럴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달 이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달 이론이란 아이가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언어인지 사회, 심리 변화를 기술한 것입니다. 즉, 자라나는 내 눈앞의 아이를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예를 들어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가 있다. 똑같은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2살짜리 아이의 분리불안과 10살짜리 아이의 분리불안이 다른 것이죠. 발달 이론에 따르면 2세 아이의 분리불안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살짜리 아이에게 분리불안이 나타났다고 해서 부모는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10살짜리 아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에게 분리불안이 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우리가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보단 우리가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발달 이론을 알고 있다고 하면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필요한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모는 왜 그럴까? 였습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을 잘 봐야 됩니다. 혹시 부모는 불안한 건 아닌지, 우울한 건 아닌지, 혹시 소진된 상태는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와 아이의 기질의 차이입니다. 저는 궁합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궁합에 따라 부모의 마음가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부모의 기질이 비슷하다. 이럴 때는 사실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긴 쉽지만 간혹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이와 부모의 기질이 다를 때, 그러면
부모는 아이가 잘 이해가지가 않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와 아이의 성향차를 잘 살펴보면 부모는 왜 그럴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떼쓰는 아이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부모의 대응 방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부모는 허용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모는 달래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이런 태도의 변화가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아이 행동에 대응하는 부모의 태도에 따라서 아이의 그 행동이 지속되거나 호전되거나 심지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 행동을 통해 아이가 얻는 것이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이때 얻는 것을 기능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관심을 얻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가 때를 쓸 때 부모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준다. 부모가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아이는 떼쓰는 행동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나 활동을 획득하는 경우입니다. 때를 쓸 때 본인이 원했던 장난감을 얻는다면 사실 아이의 떼쓰는 행동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마지막 대표적 기능의 하나는 원치 않는 활동이나 사람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때를 썼을 때 본인이 원치 않는 숙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는 다음번에 더 심하게 때를 쓰겠죠. 이런 기본적인 양육의 원칙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부모 아이 간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했던 떼쓰는 아이 경우에 아이 행동의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이 행동을 강화시켰던 부모의 행동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고 하면 부모도 전문가처럼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솔루션 그 자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정보는 유튜브, 육아 서적에 나와 있죠. 다만 어떤 정보가 옳고 그른 것인지 또 어떤 정보가 나와 내 아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솔루션을 제시하는 과정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부모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각 상황에 따른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사실은 육아는 더 어려울 겁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정답을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 위험성도 커지는 것이죠. 다행히도 육아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큰 틀 안에서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 모습이 왜 그럴까? 왜 아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 내 마음은 어떻지? 내가 왜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또 내가 하는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태도는 좋은 부모가 되는 또 유능한 부모가 되는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이해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질문. 우리 아이 왜 그럴까? 부모는 왜 그럴까?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은 어떠할까입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부모라면 아마 조금씩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3강에서는 훈육 시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